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87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탁공매와 관련해 가지고 신탁공매 관련 5부를 할 건데요. 이 신탁 원부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까지 다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또 보상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경매인데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경매, 미불용지 경매와 같은 지분 경매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파생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같이 토지나 건물, 도로와 관련된 이러한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책 D편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5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내용 증명 발송 그리고 협상의 5법칙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와 공유물 분할 소송 이와 같이 5개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토와 관련해서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교라는 이와 같은 5+5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분경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와 같이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전반이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는데 다음 주 22일날 수요일날 무료 청강을 이렇게 초대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010-6889-9074 먼저 예약하시고 등록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우리 학원에서 하는데요. 이와 같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그리고 지분경매 안에서도의 파생 상품들 지분경매 플러스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플러스 보상경매 지분경매 플러스 또 그리고 여기에 산림청 임야 매도법 또한 여러가지 공매에 관련한 우리가 여기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노하우 중에 노하우,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을 어떻게 검색해서 낙찰받고 낙찰받은 후에 협상과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실전 사례를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우리 같이 신탁 경매와 관련해서 신탁 공매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탁 원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신탁 원부가 결국은 이 신탁 공매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교과서다.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7페이지까지 했고 이어서 8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신탁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자 겸 위탁자가 이 수탁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및 변경, 수익증서 발생에 따른 비용은 이와 같이 위탁자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전원 동의를 받아서 이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수익자 지정과 수익권 증서, 수익자, 우선 수익자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이 대출을 해준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또 대부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제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바로 수탁자는 신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이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정하는 경우 또 위탁자가 채무자가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 신탁사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수탁자가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 수익권 증서, 신탁 증서를 발행해서 수익자,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우선 수익권이라는 게 이제 그 은행을 말하는 우선 수익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우선 수익 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계약사로부터 수익자, 우선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신탁사보다 우선 수익자가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이 신탁 공매에서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첨 2번은 좀 이따 나옵니다. 우선 수익자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은 소멸한다. 당연한 겁니다. 변제된 경우에는 수익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당연한 권리고요. 이 변제 사실을 피담보 채권의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해당 수익권자에게 수익권 증서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익권 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변제 사실을 갖다가 통보하는 경우에 바로 수익권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 수익권 증서를 반환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이 신탁 증서인 수익권 증서를 반환하도록 해서 변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권의 양도 또 수익자의 추가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채무자인 위탁자, 그리고 신탁사인 수탁자, 그리고 우선 수익자인 은행, 이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신탁 공매에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요. 수탁자인 신탁사는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 신탁증서 여기 발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수익자가 이 위탁자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죠, 담보 대출을 하는, 이게 바로 담보신탁의 이 세 가지의 이해관계인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익권을 양도하고 또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선 수익자 은행은 수탁자, 신탁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수익권은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돼야 하며 그 양도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의 의무를 이렇게 승계한다. 승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집행문 중에는 승계 집행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법률 용어로서 이 집행문,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판결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됐을 때 승계 집행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때 쓰이는 이 승계가 여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 위탁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탁재산에 이렇게 그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 비용은 당연히 위탁자가 이 신탁 보수와 또 이와 같은 등기 비용들을 다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시면요, 신탁부동산 보존, 유지, 수선 이런 모든 필요 조치를 당연히 위탁자는 이렇게 세금, 공과 등 필요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물론 소유권이 수탁자로 신탁회사로 넘어갔지만은 이런 비용들을 전부 위탁자가 내야 된다.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이거 다 수탁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수탁자인 수탁회사,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채무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저당권 설정,
이런 걸 하고자 원할 때는 수탁자 및 위 수익권자, 우선 수익권자의 은행에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런 모든 수탁자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나오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수탁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위탁자의 일항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 이런 임대차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 이해 제한 물건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뭐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해서 신탁원부에 이렇게 신탁계약상에 문서로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이걸 읽고 나서 신탁 공매를 하셔야 돼요. 한간에는 이 신탁 원부를 한 번도 읽지 않고 꼼꼼하게 읽지 않고요. 신탁 공매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시중에 이런 책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온 이런 내용만 갖고는 신탁 공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신탁 이 원부를 어디든지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요.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약 12,5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신청하시고 한 3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위탁자는 수탁자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종류의 이런 그 부보 금액 방법을 정해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하는데 신탁 기간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가름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뭐 수탁자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의해서 신탁 부동산을 소유권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신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이렇게 자본시장법, 금융투자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에 관련해서 신탁재산에 관한 이 세금, 공과금, 유지관리비, 또 지료 이런 것들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과거에는 이 신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종부세에서 이 신탁한 부동산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세금까지도 신탁사가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모든 세금 공과금을 위탁자가 부담하게끔 이와 같이 신탁 원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탁사로 이 재산을 넘긴다 해서 이런 그 세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탁을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회피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신탁 부동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은 꼭 신탁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야지 컨설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다음 주까지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탁자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급합비에 부족한 경우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전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담보를 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을 충당하니까 지연 손해금하고 지급을 상환할 때까지 6%의 이율과 지연 손해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와 같이 비용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꼭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위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탁재산 계산 및 수익의 교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또 이와 같이 기속권리자 승인을 받으면서
이 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교부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조가 신탁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이 되는데요. 신탁 보수는 담보 보수, 환가 처분 보수, 매매 계약, 사무 보수로 되는데, 담보 보수라는 거는 이 계산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내라고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가 처분 보수는 이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또 이와 같이 보증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할지, 또 해당 금액을 보수액을 50%로 할지 40%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이 신탁 계약서 27페이지 중에 지금 1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서 수탁자, 신탁사는 채무자, 위탁자가 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면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서 위반 사유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선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 수익 처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 방법에는 여기와 같이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공개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공매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예정 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매수인 이 희망자에게 하는 공매 형식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탁부동산 공매 시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공매를 하게 되고요. 또 이 10%만큼의 금액을 뺀 예정 가격으로 이 공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60일, 보통 2달이 되겠죠. 그리고 처분대금 정산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보수, 비용, 관리비, 보험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빼고 임대차 보증금도 있고 여러 가지 피담보 채권도 있고 이런 걸 다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위탁자에게 줄 수 있지만 없다 그러면 줄 수 없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러 비용들이 발생한다. 위탁자는, 그리고 채무자는 이 수탁 회사로부터 3일 이내에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되고요. 이 명도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에 의해서도 나가야 되고요. 여기에 또 손해 비용이 있으면 또 손해금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나가도록 지금 신탁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신탁 해지 및 책임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와 같이 여러 가지 있고요. 신탁의 종료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종료한다. 기간 만료일 때도 종료. 신탁의 목적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도 종료. 그리고 수익권자에게 전부 반환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때도 또 신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야 됩니다. 또 상속에 관련해서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이렇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 팩스로 또 이메일로 서면으로 신고하는데요.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신고인감 분실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인들이 또 변경이 됐을 때도 이와 같이 하게 되고요.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다 그럴 때는 신탁사는 위탁자,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런 필요 응소하도록 필요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은 그 민사소송법에 정한 이러한 그 관할법원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위탁자, 수익자는 세움 CM, 채무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탁사도 나와 있고 우선 수익자가 새마을금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1, 2, 3, 4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상에 별첨과 이와 같이 나와 있어서 다음 주에는 별첨 1, 2, 3, 4와 관련해 가지고 신탁 보수 등 여기 보시는 14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때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보상 경매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6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6개월 과정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청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연락하셔서 등록하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6개월 과정, 온라인 과정도 6개월 400만 원이고요. 오프라인 과정도 4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5년치 온라인 과정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이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이 밴드 홈페이지에서 지분경매라고 쳐가지고 노란 책자가 나오는 이 밴드에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신탁 원부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 공부하고 또 보상공매, 지분경매와 보상 경매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